자, 하나솔루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6월 말 7월 달에 원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솔루션도 무지하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38,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오히려 비중 유지와 함께 신규 추가 재편입 그리고 이걸 전부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죠. 하나솔루션 편입해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7월 28일 날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비중 유지 그리고 현재가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 계속 하십시오. 근데 그 가격이 36,400원, 37,600원, 47,000원까지. 이날이 뭐냐면 20% 오른 날이에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실적이.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그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드리는데 막말로 3만원까지 38,000원까지 대밀렸던 종목을 하루에 20% 올랐으면은 오버슈팅으로 봐야 되는데 오버슈팅 나오고 난 다음에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뭐 더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5만 원대 중반까지 넘기고 사상 최대치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주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5만 원대 이제 그 중반까지 올랐던 그 주가가 결국은 시장이 고점 대비 250포인트나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250포인트나 밀리다 보니까 다시 밀려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14일 이후에도 계속 문자 사인 추가적으로 나가고 5만 원 미만에서도 편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보다는 개별 기준에서 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 잡아온 기준이 됩니다. 계속 잡아온.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7월 18일 교육일이 잡혀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뭐 7월 18일이 아니라 7월 7일에도 계속 문자가 나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솔루션을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다는 거.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전 전 상한가 종목해서 계속 거의 매일 올려드렸어요. 이게 35번을 58거래일 동안에 35번을 올려드렸다는 내용이에요. 35번. 7월 28일 날 20%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변동성이 확장된 날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9월 21일 날 야간 교육 해드리면서 22일 날 관심 종목으로 22일 날. 그 23일 날 기준에 추가적으로 미끄러졌는데 23일 날의 관심 종목으로도 올려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방송 원고 작성하면서 하나솔루션을 사실 넣지 않고 있다가 그 공시 나오고 나서 급하게 하나솔루션을 넣은 겁니다. 어찌됐건 그 하나솔루션의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시장에서는 화학 업종, 기초 소재를 가져가는 화학 업종의 기준에 PER이 사실은 17배에서 20배 이상까지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할인을 받고 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막말로 말도 안 되게 북한이 이게 완전히 뭐 정신 나가가지고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쏴버린다든가 심각해지죠. 모든 금융자산 동결입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그럴 가능성은 뭐 1% 미만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초소재 화학업종의 PER이 4배에서 6배 정도 좀 높아지만 10배. 무슨 얘기냐면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의 PER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결론적으로 그 PER 대비 높게 형성돼 있고 PBR도 뭐 조금은 높게. 그러니까 기초소재 롯데케미칼을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보시면 현재가에서 PER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4배죠. 12개월치로 잡으면 뭐 10배 이렇게까지. 4배 PER과 PBR이 0.40배. 그러면 롯데케미칼을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하나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솔루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태양광이 붙어 있죠. 말 그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LG에너솔루션을 가지고 있었던 LG화학인데, LG화학이 그게 못된 짓거리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 전환하라고 그러는 거고, IMF 때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 IMF 때 대우그룹 뭐 공중분해되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족벌 체제 없애고 그룹사들에 대해서 그 경영을 투명하게 가지고 가라. 수익이 났는데 왜 배당을 안 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안 피고 수익난 금액을 왜 자회사에 지원을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 돈만 벌면 전부 다 태양광에 쏟아 넣어버려요. 주주한테 좀 돈을 줘야지. 경영권 승계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LG화학도 95년부터 LG화학이 번 돈 싹 다 LG에너솔루션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솔루션은 기초 소재, 그러니까 화학업종 기준에서의 PER이나 PBR보다 태양광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또 성장성, 이런 부분까지 평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태양광이 LG에너솔루션처럼 실적을 못 냈어요. 실적을 못 냈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실은 LG에너솔루션은 2020년도에 실적이 딱 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솔루션의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친환경에 대한 정책에 힘입어서, 뭐 테슬라가 친환경, 2차 전지가 그에 영향받은 또 친환경이라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석탄 업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승소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민주당은 강하게 환경정책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면서 이번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 실적이 상상 초록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PBR이라든가 PER이 일반적인 석유화학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업종 PER이 10배 아니냐? 이거는 화장품주들이 포함돼서 그래요. 화장품주들.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의 PER이 2015년도에 비이성적으로 높아져서 2015년도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완전히 다 거품이 깨지지 않아서의 PER입니다. PBR입니다. PER, PBR.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솔루션은 지금 상태에서는 윤정두가 이거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은 컨센서스 시계열 보시면은요 계속 증가해요. 얘도. 증가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초 소재 부분도 있지만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그리고 그 밴드 중반 정도에 놓여져 있어요. 이번에 주가 급등을 하면서 중반 정도에 놓여집니다. 바닥이면 제일 좋죠. 근데 중반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그 다음 실적에 대해서 또 기대가 나오죠. 만약에 실적이 또 개선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어져요. 다만 이제 PBR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뭐 정책적인 기준이고 PBR 1.2배 정도면 전혀 부담이 없어요. 결정타가 7월 28일 날까지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6천억. 응?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돼요. 2조 7천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광의 실적이 갑자기 대규모로 나와버린 거예요. 미국 정책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1조 6천억이 아니라 1,600억. 그리고 2,700억. 영업이익이. 그렇게 해서 75%.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일반적인 종목의 컨센서스,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예상치를 내놓는 거의 평균. 그 예상치 평균인데 그 평균 대비 20% 이상 실적이 좋게 나오던가 나쁘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20%보다 월등히 높게. 또 시가총액 10조 이상이면 10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10조를 넘겼었고. 그런 정도면은 사실 10% 정도만 잘 나오거나 못 나와도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평균치를 그렇게 넘나드는 경우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광이들의 기준이 돼요. 근데 이 태양광 때문에 움직였던 그 흐름이 나중에 월봉 차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폭등이 나와요. 시장 대비 월등히. 그리고 이제 조정받았다가 올해 또 5월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폭등이 나오죠. 그 폭등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눌림이 나옵니다. 4만 1,000원까지 폭등이 나오는데 그때 외국인기관 쌍끌이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기관 매도도 없이 밀려요. 밀려가지고 4만 1,000원 찍던 게 3만 800원까지. 왜? 시장이 300포인트 빠졌죠 그때. 그렇게 해서 시장이 300포인트 빠지면서 7월 말, 6월 말, 7월 초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러던 것이 결국은 정상적으로 시장 300포인트 오를 때 폭등으로 고점을 더 넘기는 4만 1,000원이 아닌 5만 원대 중반까지. 그리고 이제 조정이 시장은 다시 6월 말 7월 초 수준으로. 그럼 얘도 아무 내용 없이 움직인 거면 3만 800원에 와야 되잖아요. 3만 800원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5만 원 살짝 이탈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9월 23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 분할 결정을 합니다. 그 공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금양 같은 종목도 우리가 매매를 했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종목군들은 이런 공정공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야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어. 그 누가 검증을 할 것이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또 그거를 누군가 사줄 것인지. 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은 되는지 검증 하나도 안 됐죠. 그 중요 공시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잖아요. 얘는 명확하게 중요 공시 내용, 또 실적의 내용, 그것에 대한 해석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매매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뭔데? 인적 분할을 하겠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겠다. 하나갤러리아 주식회사 가칭을 해놓고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분 그대로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은 자회사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하겠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인적 분할은 내년에 얘기해. 내년 3월. 그리고 물적 분할은 당장 올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회는 결의를 했고 임시주총을 열어서 임시주총 승인을 받겠다. 근데 만약에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주주보호 차원에서 계속 정부가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막말로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닌데 정치권에서 대선 앞두고 야 물적 분할 악재야. 이거 물적 분할하는 애들 이거 혼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몇십 년 해왔던 거 진짜 잘못된 건 뜯어 고쳐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금융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참 대책안 내놓기가 그래요. 물적 분할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니들 물적 분할 하려면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뭘 해라.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골머리 아픈 상황에 하나솔루션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0년대 부랴부랴 물적 분할을 한 게 2000년대 들어서 95년부터 돈을 쏟아 부었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물적 분할을 해서 좀 독립을 하고 싶은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독립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이제 정책의 힘에 의해서 실적이 나와주니까 야 이때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잽싸게 IPO를 한 거고 물적 분할을 해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시장이 솔직히 윤종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이 저런 기회야. 2분기 실적도 태양광이 좋게 나왔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내줬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붙이자. 근데
LG에너지솔루션처럼 했다가는 정부의 밉살 받을 수도 있고, 야 니들 하지 말라는 물적 분할 있다고 할 거야 라든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는데 태양광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사실. 왜 안 돼? 태양광 분리해서 그러면 더 이상 하나솔루션에서 영업이익을 태양광에 밀어줄 이유도 없고, 그럼 태양광을 분리를 해서 그쪽에 IPO를 하고 그 자금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분 100%가 생기잖아요. 100% 생기는데 IPO를 하니까 지분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거의 LG화학처럼 81.8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블록딜하고 그럼 현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굳이 하나솔루션은 경영권 승계 작업도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은 사업부서 하나를 띄어서 그쪽을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 하나잖아요. 부서예요, 부서. 일반적인 사업부서. 내 회사가 갖고 있는. 윤정돈의 회사에 뭐 디자인팀만 하나 띄어낸다 이거야. 띄어내서 그거를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독립법인을 만든 다음에 지분 내가 100% 갖고 있잖아요. 물적 분할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서 하나를 띄어내서 사업체로 그냥 새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지분은 내 100%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 뭐 30%가 될지 50%가 될지 아니면 증자를 할지 매각을 하겠다. 그 매각된 자금으로 태양광에 집중해서 더 키우겠다. 판을 더 키우겠다. 우리 미국의 공작 또 질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심리적인 문제죠. 주력 사업에 대한 물적 분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프존이나 골프존 지주사 하면서 주력 사업과 지주사로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켜 놓고 에코프로가 초대박이 난 거죠. 물적 분할이 왜 악재야? 참나. 어찌됐건 5% 매출에 영업이익 4% 비중 작지는 않습니다만, 그 회사를 사업부를 독립을 해서 그 지분 내 100% 갖고 있고, 그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을 하겠다. 그 돈이 들어온다. 결코 악재 아닙니다. 호재입니다. 호재고 공개 매수를 단행하겠다. 쇼를 하는 거죠.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에 700억 공개 매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정부의 밉상 보이기 싫은 거고. 그렇게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유상증자 어때요? 처음에 유상증자 발표 나올 때는 뭐 변동성이 조금 나오죠. 확대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증자를 성공을 시켜야 돼. 안 그러면 그룹 자체가 휘청할 수 있어요. 왜? 야 증자했는데 증자 미달됐어? 하나그룹에 돈 안 낸대? 안 낸대? 야 이거 개판이네? 농담해라. 블록딜을 해서 블록딜의 수요 할인해서 내놨는데 안 팔려. 블록딜이 안 됐어. 그럼 그거 악재예요. 근데 두산그룹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해 5월 달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미국 가갖고 뭐 원자력 얘기하시고 사업 뭐 확장할 수 있다. 이제 원자력 기술 수출하겠다. 그런 거 가지고 두산그룹주 시가총액 5조 수준에서 13조까지 확 당겨버리고, 보름 만에 더블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증자 때리고 매각하고 두산인프라코 매각하고 흡수합병하고 증자 때리고 해서 장난 아니었죠. 돈 땡기고 시가총액 지금도 이제 뭐 높게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증자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으로 하질 않아요. 부정적인 해석이 안 나와요 거의. 그리고 나서 처음에 만약에라도 휘청되더라도 전부 성공을 시킵니다.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똑같아요. LG화학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오히려 60만 원에서부터 68만 원대까지, 50만 원대에서부터 68만 원대까지 치고 올려 70만 원대까지 치고 올렸나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60만 원이 바닥이었어요. 50만 원 미만에서부터 들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5만 원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 특히 주력 사업이 아니라 비주력 사업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땡기겠다. 거기에 공개 매수 700억을 하겠다. 이거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가 이제 뭐 5만 1,000원으로 설정된 이유는 이사회 결의 전날하고, 그리고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평균 주가 뭐 2개월,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평균 유가를 합산을 해서 나눈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공개 매수가로 합니다. 그게 51,000원이에요. 평균 가격은 5만 원 조금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1,000원인데 그럼 51,000원에 멈추느냐? 그러지 않아요. 51,000원보다 월등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멈춘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주가 예측할 때 이게 뭐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호재에서 점상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를까 내릴까 이걸 생각하잖아. 그냥 긍정적입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고. 근데 시장이 어때요? 일단은 시장이 무너졌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정부가 자꾸 태양광 관련해서 전 정부를 뭐 뒤집어 까겠다. 이건 불법 비리가 있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또 운영사들에 대해서 4조 원인가요? 하여간에 그 전주소자 하겠다. 펀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태양광 쪽에 뭔가 불합리한 거, 비리가 있지는 않는지, 그거는 심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부담, 그리고 그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내용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유가의 하향 안정 추세에 대해서는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주들도 유가가 강해야만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되죠. 그 부분 세 가지. 아시겠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비이성적인 풍랑만 아니라면 그럼 그거는 기업 분할에 대한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조정폭이 뭐 평상시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2, 3%, 4, 5%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4, 5%야. 그러면 그거는 뭐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악재. 그거는 뭐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내용, 유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의한 태양광. 지금까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신고가 릴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 정도. 그러면 인적 분할은 호재냐라고 했을 때 인적 분할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누구 하나가 뭐 악재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물적 분할은 악재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35년 동안에 2020년 그것도 마지막 4분기에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을 뿐이고 3분기에 일부 3분기에 일부 7, 8, 9월 달에 일부 들었을 뿐이고 또 10월에 일부 그리고 물적 분할 악재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왜냐하면 70% 이상 들어올렸으니까 LG화학을 그래 놓고 IPO 진행할 때 이제 악재라고 계속 또 떠들어댄 거죠. 주가 밀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은 요게 이제 IR 자료 내용인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 인적 분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부분에 이쪽 물적 분할이고 첨단 소재 부분을 쪼개는 거는 물적 분할이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렇게 인적 분할은 뭐냐면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수를 하나솔루션을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을 1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하나솔루션의 90% 남고 이 인적 분할은요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가 한 달 가까이 되나요? 보름인가? 하여간에 거래 정지가 돼요. 거래 정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비율만큼 쪼갭니다. 이번에 이제 갤러리아 쪽은 아무래도 이제 비율을 뭐 주력 사업들이 다 하나솔루션 자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일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인적 분할에 대한 거는 이제 뒷얘기예요. 물적 분할은 바로 지금의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임시주총을 2월 13일 날 이사회결의는 했습니다. 2월 13일 날 임시주총 하고 그다음에 기일을 이제 설정을 기준일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규 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래가 멈춰요. 멈추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솔루션을 1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비율을 9대 1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9대 1로 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솔루션 100주에서 90주 남고 그다음에 10%는 10주는 하나 갤러리아로 재상장할 때 하나 갤러리아로 들어옵니다. 종목이 쪼개져서 들어와요. 하나 갤러리아라는 종목에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 주식이 10주가 생겨. 100주에서 하나솔루션은 90주가 남아있고 100주에서 10주가 하나 갤러리아로 생기는데 하나 갤러리아가 10주가 액면가가 이제 하나솔루션 5,000원이거든요. 근데 하나 갤러리아가 500원에 아마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주? 100주가 들어오죠. 100주가 들어오고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기준 가격이 둘 다 설정이 돼서 동시효과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위로 50%, 위로 100%, 아래로 50%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신규 상장주처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거래가 시작이 돼요. 응? 신규 상장주랑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적 분할은 왜 이게 호재성으로 인식을 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 거야. 아니 회사 쪼개만 놓은 거지. 만약에 이게 호재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호재라는 거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프존하고 골프존 골프존에 이제 그 골프존이 지금 이름이 두 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골프존이라는 업체 하나였잖아요. 그 하나였는데 지주사로 쪼개고 사업부서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둘 다 가벼워지는 거죠. 반을 쪼개놨으니까. 그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니까 착시 현상이 나는 거죠. 무상증자 했을 때 재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막 100%, 200%, 500%, 700%. 그 시가총액이 갑자기 작아지니까 그게 시가총액 작아진 거에 대한 착시 현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적 분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예전 현대중공업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병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6개 업체로 쪼갭니다. 그 시가총액 6개로 쪼갰는데 그게 이제 조정을 받은 업체가 있고 그리고 올라간 업체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대부분이 수익입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쪼개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왜? 6개 업체 다 합쳤을 때 시가총액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골프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적 분할은 호재성으로 인식이 잡혀요. 심리가 그렇게 보시고 대부분은 인적 분할은 지주사하고 이제 사업사하고 이제 나누는 과정이고 하나솔루션도 이제 중간 지주사인데 자체 실적이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체 실적이. 그래서 지주사 개념보다도 이제 하나솔루션을 지배는 하지만은 그룹 전체 지주사 개념보다는 중간 지주사 성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력 사업만 남게 됩니다. 주력 사업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독립 사업부서로 사업부서 하나를 독립적으로 쪼개가지고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팔든 아니면 IPO를 해서 지분 가치를 높여놓든 이번에는 IPO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 투자금 확보. 그럼 태양광 투자를 확보하려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해도 돼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느니 얘를 분류를 해서 얘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던가 증자를 하던가 그게 낫다는 거지. 그러면 일반 주주에게는 어느 게 유리하냐? 하나솔루션의 증자가 유리하냐? 아니지. 유상증자한다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돈 넣어야 되고 또. 응? 또 유상증자 하자 그러면은 외국인 지분 있잖아요. 기관 지분도 있고. 걔네들 또 피곤하잖아요. 증자대금 넣으려면. 결론은 여러분 독립부서 하나를 그러니까 사업부서 하나를 떼서 독립회사로 만들어. 그 독립회사는 누가 갖고 있어? 하나솔루션 꽂아 다 100%. 100%. 여러분들이 하나솔루션 1% 갖고 있어. 그러면 얘의 1%는 여러분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팔아서 현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태양광 투자금을 확보하겠다. 요거는 호재입니다. 호재가 되는데 이제 시장 반응을 봐야죠. 그래서 얘는 기간이 당장 이제 그 공개 매수를 9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10월에 마무리를 하고요. 임시주총 10월 28일이에요. 갤러리아 인적 분할은 내년이잖아요. 얘는 당장 올해. 그렇게 해서 얘는 거래 정지가 없습니다. 거래 정지가 없어요. 거래 정지할 이유도 없고 시가총액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몰랐는데 사업부서 하나 띄었구나. 그러니까 얘 보면은 얘 말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적자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띄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적자 사업을. 그리고 흑자 사업이어도 이렇게 조그만 사업부를 그냥 띄어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LG화학에 대해서 LG생명과학을 흡사평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 그게 만약에 LG생명과학을 LG화학이 다시 기업 분할을 하겠다. 그럼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로 하겠구나 그거는. 그럼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물적 분할은 하나의 자회사로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물적 분할로 막자 그런데 전혀. 공개 매수까지 한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요 밑에 나오죠. 이사의 결이 과거 2개월, 1개월, 일주일 각 가중 산술 평균의 보통 주가. 이게 가중 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 대금을 다 봅니다. 예? 거래 대금도 없이 어느 날은 1,000만 주 거래되고 평균 단가가 4만 원이야. 근데 어느 날은 100만 주 거래되고 그러니까 1,000만 주 거래되고 만약에 평균 단가가 6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어느 날은 100만 주 거래되고 4만 원이야. 그럼 그냥 둘이 평균 내고 평균이 5만 원입니다. 이래 버리면 이건 아니잖아. 6만 원의 거래가 더 터졌는데. 가중 평균을 주고 해서 기준을 잡는다. 그게 이제 5만 78원. 그리고 전일 종가 기준은 5만 1,000원. 그래서 5만 1,000원을 행사 청구 가격으로. 그럼 금요일 날 편입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일단 행사하면 그러면 뭐 수익인 거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LG화학은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있어요. 이 IR 자료 유료방에 다 올려드렸고 조금 전에 지금 LG화학에 하나솔루션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추가적인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얘가 하나솔루션을 왜 들여다보느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나오기 전에 들여다봤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더 가져가나요? 라고 할 때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설명 부분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설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금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벌써 오늘도 좀 뭐 짧게 끝내고 뭐 다른 거 저도 작업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네요. 자, 일단 하나솔루션 부분 기존에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주가가 움직였는지 지금 기업 분할 이외에는 기업 분할이 사실 뭐 바뀌는 건 솔직히 없거든요. 기업 분할 이외에는 이슈나 이런 게 바뀐 게 없잖아요. 잘 보시면 7월 11일 날도 분명히 33,950원에 1.88% 밀려 있을 때에도 편입의 기준으로. 그리고 7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도 37,650원에도 편입의 기준 당일날 20% 폭등. 8월 5일 같은 경우에 4만 원, 4만 6천 원, 뭐 5만 천 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요 내용 요렇게만 돼 있는데 그 앞전 부분을 제가 그 방송 원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 솔루션에 대한 지금의 기준은 이제 기업 분할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전 내용을 다 끊어놨는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22일자인데 잠시만요. 22일자에는 그동안의 내용까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분명히 이제 그 저기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 분할에 대해서는 호재성에 가깝다라고 만약 주가 밀리더라도 그런 시장 영향이나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그리고 문자는 이렇게 해서 계속 3만 원대에서부터 나갔고 마지막까지도 문자 나갔고 그리고 금요일 23일에도 문자 나갔다.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태조 이방원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조선이나 원자력은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아서 들여다보지 않고 태양광 2차전지 방산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는 8월 5일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었다. 그 이전에는 뭐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거는 나왔지 태조 이방원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전부터 다 설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이제 방산 쪽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이죠. 한국항공우주만 본 게 아니라 현대 로템까지도 다 병행인데 어찌됐든 하나솔루션 뭐 지속적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을 계속 오픈을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5월 이후에 또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거의 매일이잖아요. 뭐 5일, 6일, 뭐 7일 막 계속 5만 4천 원이 올라가도 계속 편입의 기준. 그 이유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그 주가가 2020년도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려 내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올해 5월부터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잘 보시면 이런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EPA, 미국의 환경청입니다. EPA를 통해 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쪽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세금을 더 매겨버려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전통 에너지는 보수당, 공화당이 정치장 후원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죠. 민주당 쪽은 재생에너지 쪽에서 공식적인 후원 자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에 탄소 배출 규제를 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전 세계 기업에 다 제재를 하겠다. 지들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워스트버지니아라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이겠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하고 2개의 석탄 회사가 2015년도에 소송을 겁니다. 이거 청정대기법 부여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월권 아니냐? 석탄 가스 배출 운수사 가스 규제 부적절하다. 이게 결국은 올해 6월 말에 판결이 나와요. 근데 부적절하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닦아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좀 차이는 있지만 온화적인 제스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책적인 내용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지층도 다르고 뭐 정치장 후원도 다르게 받고 있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니 부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좋다 싫다의 개념 자체가 좀 이제 흐려져 있는 거일 뿐이지,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막연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보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래요. 41,000원까지 간 게 38,000원까지 밀렸어요. 근데 이번엔 조정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6월 말 수준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7월 초 6월 말 수준으로 300포인트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때 38,000원까지 깨졌던, 38,000원까지 내려왔던 하나솔루션도 지금 똑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잖아. 근데 이 당시에 41,000원 찍고 38,000원 내려올 때 당시에 6월 말에 저런 내용까지 겹쳐져서 더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저 내용이 보도자료도 나온 것도 없어요. 다만 어떤 그 섹터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맹신하면 15년 이상 되신 고객분이 지금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 잘 사가지고 수익을 꽤 많이 내셨고, 엔비디아 사가지고 좀 손실 내셨고, 수십억 수익 낸 거를 지금 2차 전지에 맹신하고 계셔. 근데 저한테 배워간 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막 종목을 뿌려놓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매매를 한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 2차 전지 지금 맹신을 하셔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2차 전지 맹신을 하시더라도 정책적인 부분도 다 놓고 보시고 거래대금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정책이 바뀐다든가 그것 때문에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얘한테도 등을 돌리고 차익 실현해야 돼.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손절이 되더라도. 그럼 얘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은 좋다고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지만, 매수의 기준을 잡지만 이런 리스크도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잖아요. 하원에서는 통과되겠죠. 이것 때문에 통과 안 되지 않습니다. 통과될 텐데, 다만 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졌다고 해서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지도 않아요. 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가 연세가 좀 힘드시잖아. 그럼 만약에라도 뭐 공화당이 다시 또 어찌됐건 집권을 해.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탄소 배출권 이게 아니라 미래를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대처가 없어요. 대처 방안도 없고 꿈만 꾸는 거야. 어? 대처 방안도 없이 꿈만 꾸는 거야. 꿈만. 야 원유 이거 잘 뭐 정제 제대로 못하고는 막 대기 오염 막 심하고 그러니까 야 원유 절대 사용하지 마. 그럼 걸어 다닐 거냐고.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것 때문에 전기차나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 그 아직 지금 기존의 가솔린 차나 이런 거를 뛰어넘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좀 싼데 보조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주유소 만들 때 정부에서 보조금 줘요? 근데 전기차 충전소 만들면 보조금 주잖아. 뭐 예를 든다면. 그게 꼭 옳은 거냐는 거지.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의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가격이 막말로 허벌나게 싸. 너무너무 가격이 싸고 너무너무 좋고 뭐 당장 지금 원유를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양광이 싸지도 않아.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도 데모가 아니라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야 뭐 탄소 배출 규제 이것 때문에 원유 생산 전통에너지 생산 규제해버리고 그러면 태양광이든 천연가스든 공급이 잘 되게끔 해주고 가격도 좀 제대로 줘야 되는데 태양광 개발업체도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헐값에만 주냐고. 거기에다 세일가스도 지금 생산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 공급 안 한다 해버리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든 정책이 꺾여져서 바뀌면 이것도 보도자료가 두 군데뿐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쫓아와야 된다고. 그럼 정리를 해야 돼. 지금은 매수야. 꼭 마지막에 되면은 얘가 급등 나오다 정점 찍고 밀릴 때가 되면 옆집 가서 듣고 온다니까. 지금도 미국 환경청을 대상으로 소송 걸어서 공화당 쪽이 승리했다, 석탄업체가 승리했다라는 내용 아는 사람 나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요. 이거 딱 두 군데서 나왔거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우리는 하나솔루션은 그만큼 비중을 높게 보고 있고 가져가고 있고 그쪽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더 깊이 있게 보는 거고. 결론은 그 시장이 밀려서 7월 초순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38,00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는데 돌린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 그렇다고 해서 통과 안 되냐고. 통과가 상원에 됐고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이 당연히 이슈가 되고 그런 내용의 기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이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병행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시가총액 10조를 넘겼던 종목 또 10조에 달하는 1억 9,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5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9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9조 5천억짜리에 대해서 9조 5천억짜리에 대해서 5월 20일부터 매집을 하는데 요건 이제 다 뭐 왜 샀느냐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은 월봉에서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거 가장 최근 걸로 가장 최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다시 또 보죠. 월봉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뜬금없이 얘가 왜 폭등이 나오냐고.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 승기 잡고 테슬라 폭등 나오면서의 흐름입니다. 이게 같이 친환경 관련 농담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죠. 이제 과도했다라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조정을 받는데 왜 날라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들어오면서 방한하면서 부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폭등 나왔던 건 왜 나와요? 왜 나왔어요? 그렇죠. 실적이 야 뚜껑 열어봤더니 정책의 힘이 이렇게 센 거야? 태양광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밀려 내려온 요게 38,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걸 주봉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봉으로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지표 부분을 안 넣어놨는데 우리 주봉으로 직접 보죠 뭐.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정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수익 다 잡아냈어요. 그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도 하고 대처를 했는데 윤정도는 솔직히 차익 실현을 공식적으로 안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오히려 추가 편입을 합니다. 수급의 변화 없이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과도한 조정인데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만 패닉에 빠지는 건 여기서부터죠. 7월 초순 바닥 찍고 시장이 돌려지는데 시장이 돌려지잖아요. 돌려지는데 얘는 저점을 깨고 내려와. 아 이거 짜증스러운 거지. 이거 못 견디죠. 수급 찔끔찔끔 나오고. 야 이거 봐라 하고 있는데 7월 28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하루에 20%. 그 들어오는 날 수급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남들이 여기서 야 이 미쳤어 이게 어떻게 더 가. 여기까지 내렸더니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거래량 거래대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했죠. 이때보다 더. 응? 그게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잖아.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계속 매수인 거예요. 계속. 이게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응?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여기서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좁은 공간으로 매매 기준을 설정해 드리진 않아요. 다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당일에 기준을 설정을 별도로 해드릴 수는 있어. 어찌됐든 이런 흐름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매집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뭐 그렇게 흥분까지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그 주봉상의 기준에서의 흐름 보여드리면서 이 매집을 계속 말씀드려요. 8월 16일에도 또 9월 2일에도 또 9월 6일에도 또 9월 13일에도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방송 원고 가지고 나간 걸로 들여다보시면 이 매집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이후에 9월 23일까지 쌍끌이 매수의 기준이에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을 단행한 종목.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의 한 3배 가까이 돼요. 2.5배 이상입니다. 그죠? 2.5배 이상이 얘 26조, 25조, 26조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좀 밀렸나? 그래도 그 정도예요. 얘는 9조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은 얼마? 400억 차이 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이 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거예요. 금액 기준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준. 퍼센테이지 기준에 1억 9,100만 주짜리니까 얼마? 9%.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윤정두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메이저들은 저렇게 때려 샀어요. 저 가격에서도. 야 실질 성과가 나오는구나. 야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겠구나. 그럼 저 정도 메이저들이 매집을 했을 때 목표 주가 9%라면 30에서 50%를 들어올려야 된다니까요. 평균 단가 대비. 평단이 얼만데? 평균 단가가 1753만 주 기준에 개인들이 뺏긴 게 44,600원. 그러면 그 이전에 7월 28일 날 20% 급등 나온 날 3만 원대에서부터 3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20% 급등 나와서 4만 원 넘기고 있을 때 목표 주가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웃었겠냐고. 야 3만 원대 중반에서 4만 원 넘겼는데 그걸 또 4만 7천 원 보라 그래. 얼마나 웃었겠냐고. 그때 매집은 3.26이에요. 근데 28일 날 장중에 녹화해 드린 거라서 27일 것까지만 본 거고 28일 것까지 포함하면 5%에 달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 그래서 결론은 8월 26일 날 또 올려드려요. 또 26일 날 6.796일 때 아직 9%가 되기 전이에요. 평균 단가가 44,600원이 아니라 41,500원일 때 그때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 목표 주가 1차 54,000원 결국 넘기죠. 응? 54,000원 넘기잖아요. 넘겼어요. 다들 뭐 이거 38,000원짜리가 그 무거운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간다고? 10조를 넘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내시라는 건 이런 수익을. 그 일본 기준에서 시장이 무너져서 어려웠던 부분들
야간 교육에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 이게 얼마야? 이게 4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4만 원이라고. 요 보신 이 교육 이 기준이 4만 600원, 4만 600원. 응?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수급 보십시오. 수급 동그라미 쳐드리고 7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이 기준입니다. 7월 28일. 그리고 여기서도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스타트입니다. 이 기준. 수급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도 예전 종가 기준으로 7월 저점을 깼어도 얘는 버팅기는 거예요. 뭐예요? 수급 논리지. 수급 논리지. 그걸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려요. 이 부분 다시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력주에 대한 수익 범위 그리고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대한 58거래일 동안에 무료 방에도 공식적으로 33번 올려드린 무료 방에도 유료 방에는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갔겠어.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계좌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한가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그거 말 같지도 않은 거 하지 마시고 그걸 원하시면 말씀드렸잖아요. 불기둥 마스터한테 전화하세요. 응? 불기둥 마스터 조금 변동성 매매를 하니까.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솔루션의 기준에 여러분들의 설정 범위 기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쪽을 한번 볼 텐데 금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 부분을 지금까지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솔루션처럼 이러한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내고 싶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LG화학 같은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 10조 응?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4조,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갔던 시가총액 3조를 넘겼던 시가총액 3조, 시가총액 1조, 시가총액 1조, 시가총액 2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 좀 내줘요 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금양 같은 종목을 원한다. 그럼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 방에서 그래서 요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금양을 들여다보겠습니다.